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호주 유학 오면 영어 늘고 취업 잘 되고 돈 잘 법니다 라는 장점만 나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학생들이 겪었던 후회와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유형이라면 호주 유학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데요. 유학은 워홀처럼 잠깐 해외를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방향점을 바꿀 수 있는 큰 전환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 없이 오면 외로움, 경제적인 부담, 학업 중단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잘 번다더라 라는 기대만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직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호주 간호학 돈 많이 번다면서요. 호주 IT 회사 들어가면 연봉이 많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마다 돈을 잘 번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솔직히 돈을 잘 번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시골에 살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싱글이고 이런 경우에는 1년에 7만 불을 벌어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B라는 사람은 대도시에 사는 걸 선호하고 직업 특성상 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을 더 즐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똑같은 7만 불이라도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특히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 렌트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잘 번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오시면 생각보다 큰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돈 액수만 보지 말고 생활비까지 봐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호주 유학 그리고 호주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주 물리치료사 1년차 평균 연봉이 7만 불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한국 1년차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와, 이런 반응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금 내고 렌트비 내고 생활비 내면 얼마가 남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고 저희가 시드니에서 이 방, 제가 지금 안에 있는 이 방이 마스터룸이거든요. 이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는 걸 말하는데 요즘 보통 350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50불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최소 1,400불입니다. 그럼 지금 집세만 해도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연봉만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생활비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질문 3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전공을 졸업을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는 방세 아니면 다른 생활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삶의 수준인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 출발을 하면 저는 후회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요. 호주 유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2가지의 힘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힘인데요. 저는 이 2가지가 없으면 유학생활 동안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 호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파티, 도박 같은 게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박이 한국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는 그냥 동네 펍 안에도 이 슬롯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그냥 그 무리를 따라서 가볍게 들렀다가 자주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습관적으로 다 함께 같이 가게 되면서 몇백 불, 몇천 불까지 이른 케이스도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있으니까 즐겨야지 하는 마인드로 있다 보면 술 마시고 파티에 자주 가고 하다가
정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는 공부를 하다가 점점 그러한 파티에 많이 가게 되면서 수업을 안 가게 되고 시험 준비를 안 하게 되고 F를 맞게 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한 케이스 저는 봤거든요.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유학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힘인데요. 호주 유학은 정말 자율성 100%입니다. 강의에 빠져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시험 공부를 안 해도 하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안일, 은행 업무, 비자 문제까지 전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처럼 유학을 완전히 혼자 온 케이스는 더욱더 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마땅히 도움을 청할 때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지 못했고 저 스스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실천을 못한 경우도 많았고 그래로 인해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제가 원했던 거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좌절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그리고 내 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떻게든 졸업해서 살아남자가 목표였고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취업하고 영주권을 준비하자 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어야 루틴이 생기고 루틴이 있어야 유혹에 덜 흔들리고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성적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과목이 몇백만 원이나 하는 이 비싼 유학임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맞추고도 못 일어나서 수업을 놓치고 과제를 못 내고 결국에 성적에 타격이 가고 이뿐만 아니라 인턴십에도 타격이 가고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봤습니다. 물론 목표라는 거는 이 호주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그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들은 결국 잘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그냥 오게 되면 생각보다 큰 실망을 할 수도 있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유학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오셔서 꼭 원하시는 그 모든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유학 여정을 응원합니다. 안녕!